앉았다가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시나요? 잠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립성 저혈압이 왜 위험한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났더니 핑 돈다. 잠깐 앞이 안 보인다. 귀가 멍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 몇 초 지나면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금방 괜찮아지니까 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는 순간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피가 잠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찔해지고 휘청거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일어났는데 혈액순환 조절이 순간적으로 늦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조절이 비교적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관의 반응도 느려지고 근육도 줄어들고 수분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증상이어도 시니어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이 잠깐 캄캄해지는 그 몇 초, 바로 그때 중심을 잃습니다. 집 안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침대 옆에서 휘청할 수 있고,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비틀거릴 수 있고,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급히 일어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잠깐의 어지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손목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머리 부딪힘, 허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다치면 오래 입원하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 뒤에는 근력이 더 떨어지고 다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몸이 약해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잠깐 어지러운 증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증상이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한 건 아닌지, 빈혈이 있는 건 아닌지, 복용 중인 약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심장이 약해진 건 아닌지, 당뇨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이런 원인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어지럼 자체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흔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벌떡 일어납니다. 그 순간 앞이 캄캄해집니다. 낮에는 소파에 오래 앉아 있다가 전화 받으려고 급히 일어납니다. 갑자기 핑 돌고 벽을 짚게 됩니다. 목욕을 마친 뒤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더 아찔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도 기운이 쭉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혈압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잠깐 그런 거겠지. 원래 내가 좀 약해서 그래.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위험 신호는 같지 않습니다. 몸이 자꾸 같은 신호를 보내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 이뇨제를 드시는 분, 물을 적게 드시는 분, 식사를 자주 거르는 분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자세를 바꿀 때 혈압 조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누워 지내셨던 분도 갑자기 움직이면 증상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겁먹는 게 아닙니다. 증상을 알아차리고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잠깐 캄캄해지는 증상은 짧아서 더 위험합니다. 사람이 경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자꾸 눈앞이 흐려진다. 핑 도는 일이 잦아진다. 벽이나 가구를 짚게 되는 일이 늘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쓰러지는 순간보다 그 전까지 계속 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대개 예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그 신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어지러웠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시니어에게는 그 몇 초가 큰 사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을 하나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지럼도 원인이 다 다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대개 자세를 바꿀 때 생깁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누웠다가 몸을 세울 때, 갑자기 움직일 때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개 몇 초에서 짧게는 1분 안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거나 캄캄해지고 힘이 빠지거나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귀 안쪽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일 수도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허기가 심하다면 저혈당을 먼저 의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쉽게 숨이 차고 자꾸 피곤하다면 빈혈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입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이건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이 아니라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켜보면 안 됩니다.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이 심하거나 숨이 차다면 심장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지럽다는 한마디로 같이 묶어두면 안 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느냐?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잠깐 그랬다가 다시는 없었다면 상황을 지켜보며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다릅니다. 아침마다 그렇다. 화장실 갈 때마다 그렇다. 목욕 후에 늘 그렇다. 약 먹고 나면 심해진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이면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넘어진 적이 있다면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아직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다음에는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잠깐 깜빡했다고 생각해도 몸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를 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누워 있을 때와 일어섰을 때의 혈압을 비교해 봅니다. 자세를 바꿨을 때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복용 중인 약도 꼼꼼히 봅니다. 혈압약, 이뇨제, 전립선약, 수면제, 우울증 약 가운데는 이런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검사로 빈혈이나 탈수, 혈당 문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심전도 같은 검사로 심장 상태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막연히 어지럽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누워 있다면 바로 서지 마십시오. 먼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리고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신 뒤 다리에 힘을 준 다음 일어나는 습관이 좋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한 박자 쉬는 것이 좋습니다. 급히 움직이는 습관이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마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유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평소 물을 너무 적게 드신다면 의식적으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기운이 더 떨어지고 어지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 습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돼 어지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에서 막 깬 상태는 몸의 반응이 느립니다. 방이 어둡고 몸도 덜 깬 상태에서 급히 일어나면 휘청하기 쉽습니다. 침대 옆 조명을 두거나 잠깐 앉았다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 겁니다.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 신호까지 당연한 것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진다면 몸은 지금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고 나서 아는 것보다 넘어지기 전에 알아차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잠깐 스치는 증상 같아도 반복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본인 이야기 같았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시고 평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생기는지부터 잘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관찰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한 증상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시니어에게는 그 몇 초가 건강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